아미노산 다음에 오케이 그러면 단백질의 단위체가 누구였다고? 그치 아미노산이었어. 그러면 핵산 중에 DNA가 있고 RNA라고 했습니다. 일단 이 단위체 정도는 하고 끝났던 것 같은데 DNA 같은 경우 RNA 같은 경우 똑같이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합니다. 단위체 이름을 정확하게 외워야 된다. 뉴클레오타이드. 이 친구 생김새를 다시 한번 그려볼게. 탄소 8 4개 뻗었고 얘는 탄소고 얘는 수소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수소와 산소는 결합 2개라서 이렇게 결합이 되게 있고 I 뒤에가 수소입니다. 자 그럼 얘는 또 어떻게 생겼냐? 생김새를 외워주셔야 돼. 얘는 5탄당 당이 가운데 있고 인산이 여기 붙어 있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조를 외워줘야 돼. 여기 염기다. 자 이런 식으로 인산당 염기가 1대 1대 1로 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쌤 지금 뭐 했지 그냥? 단백질 핵산 딱 듣자마자 단위체가 누구고 구조는 어떻게 생겼다 정도는 알고 있어요. 얘는 탄소 화물일 거 아닙니까 둘 다. 화물이야. 원소 단백질의 구성 원소 C, H, O, N, S. 얘가 C, H, O, N까지 다 똑같거든. 얘는 S고, 알겠지? 얘는 P입니다. 왜? 인산이잖아. 알겠죠? 이렇게 5개씩 외워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교재를 보시면 한 40분 정도 미리 수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세 분.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단백질은 제일 중요하다. 아미노산의 수, 종류, 배열 순서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조합이 나온다 했지. 그래서 단백질은 입체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입체 구조가 달라져서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단백질이 형성된다. 알겠죠? 자, 다음에 자 핵산이었다. 자 핵산 보면 쌤이 단위체가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했지. 자 봤더니 DNA 같은 경우는 이 당의 이름이 뭐라고 적혀 있지? 자 디옥시 라이보스라고 적혀 있는 거 보면 괜찮아? 당의 이름이 어렵다. DNA의 앞 글자를 따서 디옥시 라이보스가 됐다 생각하면 돼. 그래서 D를 따서 DNA다. 알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친구가 그냥 라이보스 뭐가 되는 거야? 라니까 RNA의 단위체가 되겠죠. 알겠나? 그래서 당의 종류가 다르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당에 인산 염기가 붙는데 염기가 뭐냐? 염기 보니까 AG, CT 이렇게 적혀있지, 그치? 아데닌, 구아닌, 말이 어려워. 사이토신, 타이민. 근데 이걸 어떻게 막 외울까 했는데 그냥 ATGC, ATGC, ATGC 이렇게 외우면 그냥 좋을 것 같아. 뭐 다른 방법이 없고 여러분들이 ATGC, ATGC라고 외워주면 외울 때 이렇게 두 개 짝짝을 지어주면 돼요. 알겠지? ATGC, ATGC 그냥 말을 하는 거야. 계속 AT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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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계속 이렇게 중얼중얼 하시면 이 염기의 종류에서 DNA가 4종류가 있구나. 이렇게 해주면 봐봐. 인산 디옥시라이보스에 4종류의 염기가 붙었으니까 DNA의 뉴클레오타이드는 총 4종류가 되겠죠. 괜찮아? 그래서 이렇게 4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 DNA가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RNA는 여기에 당이 바뀌고 하나가 바뀝니다. 타이민 대신에 유로, 그러니까 AUGC. GC는 다 똑같은데 AU로 바뀐다. AU로 이렇게 T가 U로 바뀌었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 총
똑같이 네 종류가 되겠죠. 색깔이 다르게. 그러면 라이보스의 당에 인산 염기 네 종류가 붙었으니까 RNA의 단위체도 총 네 종류가 된다는 거 이해되죠? 이해됐어? 그래서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신 AUGC 이렇게 외워주면 된다. 알겠나?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는 거야. 헥산의 단위체 종류는 몇 종류냐라고 물어볼 수 있고, 헥산의 염기의 종류는 몇 종류냐 물어볼 수 있고, DNA의 단위체의 종류는 몇 종류냐, RNA의 단위체의 종류는 몇 종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하나씩 대답을 해보자. 다시. 헥산의 단위체라고 하면 이때 헥산은 두 개죠. DNA, RNA. 그럼 헥산의 단위체라고 물어보면 총 몇 종류라고 해야 돼? 8종류. 그러니까 DNA 같은 경우에는 단위체가 디옥시라이보스의 인산 염기인데 ATGC가 결합되어 있는 뉴클레오타이드야. 그리고 RNA의 단위체 같은 경우에는 당이 라이보스고 인산당 염기가 결합되어 있고 염기의 종류가 AUGC인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총 8종류인 거 이해되죠? 됐나? 근데 문제에서 그냥 DNA만 딱 그려놓고 DNA의 단위체는 하면 4종류라고 해야 돼. 그러면 헥산을 구성하는 염기의 종류는 총 몇 종류라고 해야 돼? 5개라고 해야 되겠죠. 이해됐어? 이렇게 정확히 해주면 자연스럽게 끝나. 그래서 여기다 적어놨다. 염기의 총 종류는 5종류고 뉴클레오타이드의 종류는 총 8종류다. 이렇게. 알겠죠? 이게 이 성게 나옵니다. 자, 그럼 얘를 왜 하냐? 쌤이 이 헥산의 의미를 지난주에 뭐라고 했지? 헥산의 의미. 자, 헥산. 자, 세포가 이렇게 있을 때 세포. 오케이, 일단 이 세포를 뭐라고 했지? 세포가,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구성하는 제일 기본 입자가 원자라고 했잖아. 그 원자 수준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는 아직 안 배웠지만, 여기도 안 배웠지만 공유 결합, 이온 결합이라는 걸 하면서 어떤 물질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원자들끼리 막 결합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상한 걸 만들고 걔네들이 또 뭔가를 구성을 해. 분자들끼리 합쳐지면서. 이게 생명체 구성의 제일 기본이 되는 어떻게 보면 원소, 그러니까 원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코딱지입니다. 그러니까 먼지랑 이런 것들이 뭉쳐가지고 하나의 살아있음을 얘기할 수 있는 물질이 만들어진 거예요. 됐나? 그래서 생명체에서 기본 단위가 살아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단위가 세포입니다. 가만히 냅둬도 살아가는 에너지를 만들고. 알겠죠? 그러면 이 세포 안에 제일 중요한 물질이 있겠죠. 여기 중간에. 세포 안에 제일 중요하다 해서 뉴클리어에서 핵이라고 하고. 알겠나? 세포의 입장에서 핵이야. 그리고 이 핵 안에 뭐가 있는 거야? 쟤네들이 있는 거야. 핵산. 핵의 산이라고 해서 핵산. 산이 뭔지는 알죠? 산이 뭐였지? 수소 이온을 내는 물질이라고 해서 알겠지? 수소 이온을 내는 물질이라고 해서 뭐였냐면 할로젠 원소들은 이 원자 분자 형태로 있었던 거 기억나나? 그렇지? 걔네들이 누구와 반응성이 컸지? 금속과 수소와 반응성이 큽니다. 알겠지? 금속과 수소와 반응성이 굉장히 커서 수소와 반응했을 때 H2와 Cl2 반응하면 HCl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줘야 돼. 알겠지? 그 HCl 염산이라고 하죠. 그때 산을 배웠습니다. 알겠죠? 그때 산을 배우면서 이것도 뭐야? 그냥 산이네? 그러면 페노프탈레인 용액에 넣으면 색상이 무슨 색상이 될 수 있겠다? 붉은색. 붉은색은 염기성, 알칼리 금속. 봐봐, 엄청나지? 이게 모의고사 순위. 여기서 갑자기 뜬금없이 알칼리 금속을 물어볼 수도 있어. 짱이죠. 자, 어찌됐든 중요한 거 뭐야? 핵에 있는 산이다 정도 기억해 주시면. 자, 중요하다고 했어요. 중요해. 얘하고 얘 둘 중에 누가 더 중요하냐면 얘가 좀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면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형태를 딱 대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름들이 있잖아. 이름이 바뀌면 사람이 뭔가 바뀐다 생각하시면 돼.
다른 이름이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이겠죠. 맞아? 이 DNA가 바뀌면 다른 세포고 다른 생명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중요한 물질이다. 사람으로 따지면 이름이라 생각하시면 편해. 근데 이 중요한 물질이 계속 사용되면서 변하거나 줄어들면 좋겠나? 그러니까 이런 거야. 우리가 물론 이름을 계속 사용하면 닳진 않지만 우리가 뭐 계속 운동을 해. 그러면 근육을 계속 쓰니까 팔이 아프겠죠. 그럼 좋아 안 좋잖아 아프니까. 맞아? 마찬가지입니다. DNA는 우리 몸속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물질인데 계속 사용되면 안 돼. 됐나? 그래서 대신해서 누가 해준다? 얘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분신을 만든다 생각하시면 돼. 분신을 만들어가지고 얘가 대신해서 뭔가를 했으면 좋겠는 거지. 이해됐나?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봐봐 이거를 디테일하게 다 기억할 건 없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암기를 돕기 위해서 쌤이 갖고 온 거야. 핵 속에 자 세포질이라고 적어놓은 건 세포가 있고 여기에 핵이야. 세포와 핵 사이 공간, 핵막이 있고 세포막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 사이 공간을 세포질이라고 한다. 그러면 핵 안에 DNA하고 RNA 뭔가 있는 거 보이지? 뭐 한 거냐면 DNA 안에 있는 염기들이 막 있을 거 아니야. 얘네들이 막 연결되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얘가 염기 서열이라고 합니다. 염기의 서열. 염기가 차례차례 누가 왔는지 ATGC 이런 식으로 쫙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그 서열들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스캔을 딱 하는 거야. 쫙 이렇게 복사 스캔을 쫙 한다 생각하면 돼. 그게 뭐야? RNA가 딱 만들어져. 내가 직접 그 팔을 직접 쓰는 게 아니라 팔을 복제해서 이 팔 대신 쓰고 있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DNA가 안전하게 핵 속에 보관될 수 있겠죠. 유전 정보는 계속 어떻게 되고 있다? 핵 속에 저장되어 있다라고 하면 되겠죠. 자 다음에 DNA가 RNA로 만들면서 이 RNA가 어떻게 되고 있지? 세포질 밖으로 나갔지? 드디어 쓰이네. 쓰여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봐봐. 뭐가 만들어졌지? 아미노산들이 막 결합해서 뭘 만드는 거야? 단백질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DNA가 RNA 거쳐서 단백질을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RNA가 얘를 대신해서 만들 수 있구나 생각하시면 RNA는 뭐야? 유전 정보를 뭘 했지? 전달했다는 표현을 할 수 있고 유전 정보를 전달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야? 단백질의 합성에 관여를 했다 할 수 있겠죠. 이해됐어? 자 다시 한번. 자 단백질은 우리 몸의 구성도 하고, 그렇지? 조절도 하고, 운반도 하고, 에너지원도 쓰이고, 방어도 했죠. 됐나? 근데 그 단백질을 누가 만든다고? 바로 이 DNA의 유전 정보를 활용해서 만든다. 알겠나? 그러면 우리 인간마다 다 DNA가 다르겠죠. 염기서열 다 다르니까 단백질이 다 다르니까 생김새가 외모가 다 다르고 몸속에 있는 물질도 다 다르고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나? 그리고 자연스럽게 DNA를 딱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하다 했죠. 혼자 있기보다 다른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서 보존성을 더 안전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야? 얘네들의 조합이 뭔가 안정되게 만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쌤이 이렇게 두 개 짝지어서 외웠지.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내가 여기에 자, 그림을 보시면 그냥 여기 칠판 보시면 돼요. 그림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내가 A가 오면 반드시 옆에 누가 온다? T가 온다라고 주시는 거예요. ATGC라고 외우는 겁니다. 오케이? A가 있으면 옆에 T가 오면서 내가 망가졌어. A가 망가졌어. 근데 앞에 T가 있네? 그러면 다시 와서 A가 와서 붙을 수 있겠지. 이해됐어? 더 안정하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야. 그래서 서로를 돕고 있지. 서로를 돕는다 해서 서로 상자에 돕다라는 의미에서 보상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상부 결합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확 되죠? 외우세요. 상부 결합. 무슨 결합이라고? 상부 결합을 하면서 DNA를 완벽하게 구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여기입니다. 자 DNA는 뭐야? 두 가닥에 뉴클레오타이드가 여러 개니까 폴리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거 이해됩니까? 그래서 폴리 뉴클레오타이드가 꼬여있는 이중나선 구조다. 어렵지 않죠? 외운 거. 그리고 당은 디옥시라이보스, 염기는 ATGC. 오케이?
그리고 기능에는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라고 외우면 끝나. 방금 쌤이 한 말에 이해가 되면 여기가 다 외워진 거야. 금방. 알겠죠? 그리고 다 외웠네. 너무 좋고. 자 다음에 RNA는 그냥 한가다. 그럼 얘 또는 얘의 유전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겠다, 그렇지? 둘 중에 하나를 전달할 것 같고, 그리고 라이보스 또는 리보스라는 말 같이 씁니다. 그리고 AUGC, 유야, 유라실. 그리고 기능에 뭐라 적혀 있지? 유전 정보 전달 및 단백질 합성. 됐나? 요거를 그냥 서술형으로 낸 학교가 있어, 실제. 서술형으로 낸 학교. DNA와 RNA의 차이점과 구분과 이런 것들을 기능을 다 서술하세요. 이런 게 낸 적이 있습니다. 이해되나? 자 그러면 우리는 기흥, 니은, 디귿에서 객관식으로 나올 거니까 DNA가 딱 나왔을 때 DNA의 단위체의 종류는 총 5가지가 맞아 틀려. 틀리겠죠? 됐나? 왜 틀려? 4개니까. 그렇죠? 4개니까. 그리고 뭐 또 예를 들면 DNA의 기능은 유전 정보를 전달하고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 하면 맞아 틀려. 틀리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거야. 알겠지? 자 다음에 봤더니 실제로 그 DNA의 구조를 쌤 그려놨다. 보면 여기 인산당 염기가 있지. 얘를 뒤집어서 인산당 염기가 이렇게 결합되면서 쫙쫙 결합되는데 요 자리에 인산이 오면서 계속 폴리적인 계속 폴리적이라니까 여러 개의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구조가 계속 반복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나? 그러면 얘도 똑같다. 요 구조가 뒤집어 놔서 그 구조가 계속 반복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나? 괜찮지? 그러면 여기 이 인산과 당의 이 구조가 바깥을 이룬다 생각하시면 돼요. 파란 색깔. 알겠지? 즉 DNA의 골격을 구성하는 게 인산하고 당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가운데 얘는 염기 서열들의 결합들을 안쪽에 보관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나? 옛날에는 이 몇 개의 뉴클레오타이드당 대략 몇 마이크로미터다 이런 것까지 다 외웠는데 이제는 그런 것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바깥 골격은 인산하고 당이고 중앙에 염기들의 결합이 있다. 근데 염기들은 지금 보니까 무슨 결합이라고 적어놨지? 그렇지, 수술 결합이고 얘는 뭐라고 적어놨냐면 공유 결합이라고 적어놨어. 다행히 기말고사 범위이기 때문에 안 나오는데 자 알아두면 좋다. 얘네들은 여기가 탄소야 탄소. 여기가 인산에 탄소가 붙어있다. 여기에 원자와 원자 사이의 결합이라 생각하시면 이중결합으로 그렸는데 이게 탄소하고 산소가 있으면서 인산이 딱 결합되는 원자와 원자 사이의 결합이라서 공유 결합이라는 말을 줬고 얘는 하나의 커다란 분자가 되겠죠. 분자와 분자 사이의 결합이라서 다른 이름인 수소 결합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살짝 다르다. 그냥 다르다만 기억하시고 문제는 절대 안 나올 겁니다. 왜? 안 배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될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 뭐 혹시 몰라서 만약에 수소 결합을 좀 더 배웠다 치면 아데닌과 티민은 수소 결합을 몇 개 하냐면 2개를 하고 있어요. 알겠지? 그리고 구아닌과 사이토신은 이렇게 3개를 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교과서에는 그려져 있거든요. 학교에서는 안 알려줄 텐데 교과서에 있습니다. 실려 있어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알아둡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났다. 자 봐봐 이제 잘 따라오면 되는데 자 ATGC의 비율이 총 100%라고 하면 DNA에 알겠죠? 아데닌이 13%의 점유율을 갖고 있대 전체에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몸의 TGC의 비율도 정해진다는 거야. 이해되죠? 왜? 아데닌이 13% 있으면 타이민도 몇 개 있는 거야? 그렇지, 이게 13이니까. 그리고 다 합쳐서 100이니까 얘네들도 같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37 이렇게 된다. 요걸 활용해서 문제를 많이 해. 알겠나? 그리고 밑에 예를 하나 또 들어놨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의 가닥에 염기 서열을 주고, 알겠지? 그 다른 가닥에 염기 서열을 적으세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야. 그때 얘를 보고 A, G, C, T, A, T, C, G, C, G니까 T, C, G, A, T, A, G, C, C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야. 알겠죠? 이런 식으로 짝을 찾아주시면 끝납니다. 알겠나? 자, 그런 의미에서 여기 상부적 결합도 한번 읽고 가자. 자, 서로 상자에 돋다한다는 거죠. 결합한다는 건데 항상 정해진 연기항포만 짝을 이룬다는 거고, DNA에서 RNA는 타이밍과 구아닌은 사이토신과 상부적으로 결합합니다. 알겠죠? 이 말이 무조건 나올 거야 시험 문제. 자, 이렇게 주면 끝난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단백질과 핵산을 비교하는 창을 넣어놨는데, 자, 아미노산은 총 20종류. 단백질의 형성은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됩니다. 이때 펩타이드 결합 연결될 때 물 분자가 들어갔어, 나왔어? 물 분자가 들어갔나, 나왔나? 나왔죠.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합으로 연결되고 폴리펩타이드 형성되고, 폴리펩타이드가 접히고 구부러지면서 입체 구조, 고유의 입체 구조를 가지면 기능을 하겠죠. 특별한 기능을 한다 했어. 이가 깨지면 변성된다라고 했다. 왜 깨진다 했지?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왜 깨질 수가 있다 했지? 변성이 왜 된다 했지? 열을 가하면, 고기를 구우면 어때? 갈변하지. 그게 변한 거야. 단백질이 변한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열을 가하거나 또는 산을 가하면 돼. 알겠죠? 열을 가하거나 산을 가하면 일단 변성이 될 거고, 다양한 단백질의 형성에서 20종류의 아미노산이 다양한 수소로 결합하니까 다양한 입체 구조의 단백질이 형성돼서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이 형성된다 하면 끝나는 거야. 비교해서 딱 나오는 거죠. 핵산은 단위체가 뉴클레오타이드고 DNA이기 때문에 4종류라고 적은 거야. 알겠죠? 그리고 DNA 형성에서 뉴클레오타이드가 연결되면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되는데, 이때 DNA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몇 가닥? 2가닥에서 이중나선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다양한 유전 정보 저장을 할 수 있는 거야. 왜? 4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가 다양한 순서로 결합될 수 있겠지. 맞아? 예를 들면 3가지의 염기 서열을 딱 결정한다고 했을 때 총 몇 종류가 나올 수 있겠다? 4에 3승에서 64가지 나올 수 있는 거 이해되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염기 서열을 가진 DNA가 형성되면서 다양한 유전 정보를 저장할 수 있다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봅니다. 예제 6-2번 오른쪽에 밑에 풀어보세요. 그렇죠, 됐죠. 자, 간은 당 인산이 없으니까 단백질이라고 해야 되고, 타이밍이 있는 게 DNA겠죠. 그래서 단백질이고 DNA고 RNA다. 자, 간은 단백질이니까 항체 맞죠. 나는 단위체의 결합 순서의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DNA니까. 그다음에 나와 다의 기본 단위체는 모두 인산당 염기가 1:1:1로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뉴클레오타이드. 알겠죠? 자, 이렇게 기본적인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고, 다음 6-3번을 보시면 한번 풀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풀어보세요. 그래서 요거까지 하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숙제는 OX 퀴즈하고 빈칸은 숙제로 할게요. 그 다민이랑 가깝나 봐요. 가까워? 이 친구는 가깝나? 그 친구 오늘 같이 수업 들었던 거 기억나지? 다민이가 오늘 뭐 일정이 있어서 못 온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서 만약 가까우면 그 일단 쌤이 알려주긴 할 텐데 숙제 요거 좀 풀어보라고
알겠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 안 가까우면 못 보면 뭐 안 말해도 된다. 따로 걔는 불러야겠구나. 이때 염기 쌍이기 때문에 염기가 쌍은 몇 개야? 두 개가 한 쌍이지. 그러면 총 해서 200개의 염기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다 200개라는 거야. 여기도 200개고 얘도 200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맞춰볼게요. 봐봐. 얘네들 다 합쳐서 200개 맞아? 계산을 분수 계산을 보통 어떻게 하냐면 합을 이용해서 맞춰준다 생각하시면 돼. 두 개의 합이 지금 2대 3의 비율로 5로 맞춰져 있지. 그럼 5를 200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얼마를 곱하면 되지? 40 곱하면 되지. 그래서 80분의 120으로 고쳐서 이렇게 해주면 여기가 60 들어가 있고 여기가 40 들어간다라고 편하게 적어주시면 끝납니다. 알겠지? 이런 식의 계산을 여러 번 보여줄 테니까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면 되고 나는 27.5니까 100분율로 했을 때 27.5다 그렇지? 근데 200개니까 곱하기 2를 해서 여기에 얼마가 들어가는 거야? 그렇지 55다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도 55면서 55 그래서 45 네. 자, 말과 행동이 달랐네. 자, 45 이렇게 해서 맞춰주면 나쁜 겁니다. 알겠죠?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면 잘 맞춰주시고 가하나에 T하고 C나 A하고 G나 이렇게 더 있네, 그렇지? 이렇게 그러면 둘 다 같겠다, 그렇지? 둘 다 1로 같겠다. 이거 반드시 얘기해야 돼. 얘는. 그래서 A하고 T가 같고 G하고 C가 같기 때문에 얘가 X면 얘는 X, 얘는 Y면 Y라서 알겠지? 항상 X 더하기 Y는 같겠죠? 그렇죠? 다음에 가를 구성하는 뉴클레어 타입의 총 개수는 200개라고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에서 구한인의 개수는 가에서보다 5개 적다가 아니라 많다라고 해야 합니다. 알겠죠? 좋아요. 자, 다음에 마지막 문제 풀고 가시면 됩니다. 6-4 6-4가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합니다. 이 정도까지 어떻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맞추는 게 어렵습니다. 요거 나오면은 이제 요게 이번 중간고사의 킬러 문항이 아닐까 싶다.
더워는 물리가 들어가서 물리가 킬러다 알겠지? 우리는 킬러가 요거랑 그다음에 물리에서 영덕은 반도체에서 PN 접합 다이오드 물어보는 게 수능 수준으로 나옵니다. 그게 어렵다. 그래서 쌤이 다 교재에 실려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풀 겁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알겠지? 이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100개의 염기쌍이기 때문에 DNA는 가닥 1,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2개라고 했어.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2개고 이렇게 상호적으로 결합되어 있을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각각 염기가 100개, 100개씩 있겠다 생각하면 된다. 그 다음에 제일 좋은 힌트는 요 끝에 알겠지? 실제로 비율을 주잖아. 비율을 아까도 활용해서 구했던 거 기억나지? 분수 비율을 활용해서. 그럼 여기도 비율을 활용해서 구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여기다가 미지수 곱하지 말고 A를 4 넣고 가닥 1이니까 C를 일단 3으로 넣으세요. 알겠나? 색깔이 살짝 다르죠. 흰색이네. 살짝 다르게 하면 여기 4 넣고 여기 3 넣는 거지. 됐나? 그리고 가닥 2에서는 C가 5일 때 T가 2라고 주어지죠. 이렇게. 됐나? 근데 우리는 확실하게 해야 될 게 뭐야? 얘하고 얘는 같아야 되죠. 상호적으로 결합돼야 돼. 그럼 같게 하기 위해서 얘를 어떻게 고쳐줄까? 4하고 10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위의 비율과 아래 비율이 정확히 동등하게 맞춰진 거니까 맞춰주면 돼요. 여기가 10이 들어가고 여기가 3이 들어가면서 맞춰진 거야. 됐나? 그리고 마지막에 얘를 쓰면 되겠죠. 35%니까 얘네들은 65%의 비율을 갖고 있구나. 됐나? 그러면 실제로 100분율이잖아. 100개니까. 그럼 얘가 65개가 맞춰지면 돼. 그러면 65개가 맞춰지기 위해서 곱하기 얼마를 하면 될까? 13이니까 곱하기 5를 하면 65가 맞춰지겠죠. 됐나? 그래서 확실하게 얘를 50이고 15고 15고 50이다 고쳐주시면 돼요. 알겠나? 그럼 얘도 20개 있고 20개 있고 35%니까 15 있고 15가 있다. 이렇게 해주면 다 완성이 되고. 알겠나? 물론 여러분들 이제 처음 선생님의 풀이가 처음이라서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도 처음에 적으시면 돼요. 어떻게 적냐? 비율이니까 4n이고 3n이라고 적겠어요. 이렇게. 됐나? 그리고 4n, 3n. 그러니까 과학도 수학이다. 이게 수학 열심히 하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나올수록 수학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여기가 t가 2m이고 5m이다 적은 다음에 꼭 요거 두 개 같아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를 4n으로 바꿔주시고 여기를 10n으로 바꿔주면서 풀어주면 된다. 그러면 여기가 10n 적히고 여기가 3n 적히고 그때 65개가 만들어져야 하니까 n은 5를 집어넣어주면서 완성시키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문항인데 요즘 문제가 어렵게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 확실하게 통합과학을 수능을 보겠다가 됐거든.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워질 수가 있다. 그래서 쌤이 넣어놨으니까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15, 15 완성시키면 끝났다. 자, 그러면 가닥 1에서 아데닌과 타이민의 개수는 서로 같냐? 다르네. 그치? 그 다음에 틀렸고 가닥 2에서 구한인의 개수는 50개입니다. 가닥 2에서 구한인의 개수가 15개잖아. 사이토신이 50개입니다. 틀렸고 T 플러스 C분의 A 플러스 G의 비율은 자, 가닥 2보다 가닥 1이 더 크냐라고 했는데 요거 두 개 더했을 때 분모가 작은 게 얘는 65네. 그러면 얘는 45가 되겠죠. 절반이니까 100에서 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더 크잖아, 그렇지? 그럼 가닥 2보다 가닥 1에서 더 크다. 그렇지? T 플러스 C잖아. G가 아니야. 쌤이 G로 만든 게 아니야. 이렇게 나오면 30이네? 이렇게 나오면 70이겠죠? 그래서 얘가 더 작으니까 더 크겠네. 그래서 나타나. 알겠죠?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들 뒤에 보시면 지각과 생명체의 구성 물질인데 지각은 안 배웠어, 그렇지? 그래서 지각은 안 들어간다. 지각을 빼고 뒤에 보면 어디서부터 OX를 풀어오시면 되냐? 여기 보면 14에서 16번에 해당하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을 나타낸 것인데 빈칸으로 알맞은 물질을 보기에서 골라라고 했지, 그렇지? 맞아?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스스로 채우면서 공부를 하시는 거. 알겠지? 쭉 가다가 쭉 가면 26에서 33은 이렇게 지각과 나를 생명체를 구성하는 그 물질들에 대한 비율들을 쌤이 넣어놨다. 근데 그것들을 활용해서 풀 수가 있는 문제가 있고 못 푸는 문제들이 있어요. 여기도. 알겠지? 그럼 여기도 풀면 됩니다. 이따가 같이 풀 거고. 알겠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수고했다. 갑시다.